일본 천황의 양심선언과 더불어 최근 일본 왕실이 공개한 국보급 유물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진상을 알게 된 고대사를 연구하던 학자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조차 깜짝 놀라고 말았죠. 일본 나라현의 사찰 동대사에는 일본 왕실의 보물창고인 쇼소인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유물 외에도 중국 당나라나 서역, 페르시아 등에서 유입된 희귀한 보물 약 9천여 점이 소장되어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일본 왕실은 그들이 소장한 보물 공개를 극도로 꺼립니다. 워낙 접근이 어렵다 보니 일본 대학에서 쇼소인 유물을 대상으로 졸업 논문을 쓰려고 하려면 불가침의 영역이니 시도조차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외국 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고고학자들조차 직접 보고 연구할 기회가 없다고 하죠.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청은 매년 10월 소장품 중 수십 점만 선정해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개된 유물은 향후 10년 동안 전시를 제한할 만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보급 유물이라고는 하지만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인데요. 일본 왕실이 지금까지 공개한 유물 목록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짐작됩니다. 상당수가 한반도의 고대사와 깊이 연관돼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도 일본 고고학계는 백제와 통일신라가 일본 고대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일본 왕실의 소장품인 적칠관 목주자, 기적의 유리 그릇이라고 불리는 유리잔의 다리, 일본 화엄종의 사상적인 뿌리를 설명하는 화엄 경론질, 신라에서 만들어진 가야금만 봐도 당시 한민족의 문화가 일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이 유물만큼은 어느 나라의 영향도 받지 않았으며 당시 일본의 수준 높은 문화와 위상을 대변한다며 큰 소리를 치던 유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바둑판이자 화려한 외양을 자랑하는 목화 자단 기국입니다. 쇼소인의 대표적인 유물로 손꼽히는 목화 자단 기국은 오랜 세월 일본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둑을 둔다는 것 자체가 높은 문화적 수준을 의미했으며 바둑판을 만드는 것 또한 극소수의 장인만 가능했기 때문이죠. 목화 자단 기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인들의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곳곳에 깃든 공예 기술과 예술적 감각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측면에 곱게 색칠한 상아 조각을 이용해 낙타와 악어, 아라비아 상인 등을 만들어 붙였고 300개의 바둑돌에도 한 땀 한 땀 새 모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바둑돌을 담아놓은 금은 귀갑감 표면 또한 거북 등딱지 모양으로 장식돼 있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바둑판 내부에 여닫이 장치를 설치해 한쪽을 열면 반대쪽도 열리게 설계했다는 점인데요. 일본이 목화 자단 기국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는 역사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오죽하면 17세기 자국을 본격적으로 들락거리기 시작하던 외국인들에게 자랑삼아 보여주기까지 했으니까요. 더군다나 지금까지도 일본 왕실이 직접 보관할 정도로 1500년간 소중하게 보관해 왔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그런데 외부에 노출할수록 일본의 자랑인 목화 자단 기국을 둘러싼 소문이 무성하게 피어났습니다. 유물을 본 외국인들은 이런 바둑판은 조선에 많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한 것은 물론이고 문양이나 바둑판의 방식이 조선에서 봤던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평을 했기 때문이죠. 특히 대중에 본격적으로 공개한 후로 목화 자단 기국이 실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백제나 신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졌는데요. 일본 정부는 고고학자들을 기용해 목화 자단 기국에 대해 몰래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밝혀진 진실에 일본 전체가 경악했습니다. 일본 왕실이 소중하게 간직해온 이 바둑판이 실은 백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바둑판의 재료로 쓰인 목재가 당시 한반도에만 있던 소나무종인 육송이었고 바둑판의 화점 숫자가 우리나라 순장 바둑에서만 볼 수 있는 17개라는 점, 바둑 아래 새겨진 새 무늬가 안압지에서 출토된 상하 유물에서도 발견됐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했죠.
나아가 백제 의자왕이 일본에 하사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는데요. 예술과 풍류를 사랑하는 의자왕다운 놀라운 미적 감각이 담긴 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당시 큰 나라가 작은 나라의 바둑판을 하사하는 풍습이 있었다는 걸 고려해 볼 때 백제와 일본의 위상까지 가늠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목화 자당 기국이야말로 6세기 초부터 7세기 중엽까지 이어진 일본 아스카 문화가 백제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인 셈입니다. 귀한 바둑판을 하사받은 일본은 깊이 감동해 10만 개의 화살, 수군 170척, 2만 7천 명의 병력 등을 지원하며 백제 부흥을 돕고자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모로 깜짝 놀라게 만드는 바둑판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목화 자당 기국의 유래를 꼭꼭 숨기며 일본에서 만든 것이라 말하며 사실을 은폐했던 일본인들. 그들이 무슨 바람이 불어 백제에서 하사받은 것이라 밝힌 걸까요? 당시 일본과 한국의 관계, 그리고 전 천황인 아키히토의 발언에서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천황은 대대로 신의 후손임을 자처해왔습니다. 이것은 근대화 이전 일본인의 정신세계를 구성하던 신토의 핵심 교리로 받아들여지며 지금도 일본 사회에 남아있는데요.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천황은 여전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상황인 아키히토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실제로 그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람들 사이에는 옛날부터 깊은 교류가 있었다고 일본 서기 등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이주해온 사람들과 초빙되어 온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문화와 기술이 전해졌죠. 국내청 악부의 악사 중에는 당시에 이주해온 사람의 자손으로 대대로 악사일에 종사하며 지금도 때때로 아악을 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문화와 기술이 일본 사람들의 열의와 한국 사람들의 우호적 태도에 의해 일본으로 전해졌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일본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신으로 여겨지는 천황이 일본이 한국에게서 여러 문물을 전수받았다는 사실을 담백하게 인정하는 모습이 놀라울 따름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간무 천황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속일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령왕은 일본과 관계가 깊고 이때 이래로 일본의 오경 박사가 대대로 초빙되기에 이르렀죠. 무령왕의 아들 성명왕은 일본에 불교를 전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는 말까지 덧붙였거든요. 일본의 제50대 천황인 간무 덴노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천황이 직접 인정한 것이죠. 그는 2013년에 열린 국제대회에서도 이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고대사에서 한국의 이름을 지우고자 혈안이 된 일본 사회를 향해 일침을 가합니다. 아키히토는 실제로 일제강점기 일본의 만행과 전쟁 피해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하며 총리 아베와 노선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아마 이런 천황의 의지 때문에 목화 자당 기국의 제대로 된 유래가 세상에 밝혀진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애초에 일본 왕실이 아니면 접근할 수조차 없던 상황이었으니까요. 백제시대 예술의 정수를 담은 목화 자당 기국. 그 유래가 널리 알려지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